이메일을 해킹해 수출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출입 대금 결제는 전신 송금이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은 일부 예비 사회적 기업들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균열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제품 결함 등 균열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원 통학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다 화물차 충돌에 원생 9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5시간이 지나도록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화강에서 회기 연어를 불법 포획하던 주민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불법 포획 사실을 조사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주 특별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어기가 끝나면서 울산 앞바다에서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울산에선 처음으로 판매 명장이 탄생했습니다. 판매 누계 3,000대를 돌파한 현대자동차 김지환 부장을 피플앤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전 단계가 바로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일부 예비 사회적 기업들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생태 체험장을 빌려주는 중구현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고객인 유치원생은 보이질 않고 11명이 잇따른 근로자도 절반만 눈에 띕니다. 사무실이 저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현장이고 이러니까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없으면 저희들 유치원이나 어린이가 가지고 취약계층을 택배기사로 고용한 남구의 또 다른 예비 사회적 기업. 이곳은 예산을 지출하기 전 작성해야 하는 품위서를 쓰지 않다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출퇴근을 점검하지 않거나 예산 품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예비 사회적 기업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로자 1명당 100만 원 상당의 월급과 최대 3천만 원의 사업 개발비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사업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 할 일 없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천만 원만 매달 나라 돈으로 메우는 셈입니다. 울산 지역 26개 예비 사회적 기업 가운데 이런 곳이 적지 않고 특히 일부는 선정 당시 사업 계획서를 부풀려 근로자 수만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만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강백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많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별 필요 없는 것은 예를 들어 5명이 적정한데 4에서 7명. 부실투성이로 전락한 예비 사회적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메일을 해킹해 수출 대금을 가로채가는 신종 사기가 발생해 기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수출 계약을 맺었던 이 업체는 최근 중국의 현지 바이어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출 대금 3만 달러를 송금했으니 선적 스케줄을 빨리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계좌에는 한 푼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이오가 벌써 결제를 했다고 하고 이제 저희들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도 입금된 게 없는데 물건을 보내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황당하게. 누군가 회사 이메일을 해킹해 바이어에게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수출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겁니다. 뒤늦게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피해 보상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수출입 대금 결제가 선수금 형태의 전신 송금이 많다는 점을 노린 신종 무역 사기입니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중국과 아프리카, 심지어 미국 등 선진국과의 거래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PC의 악성 코드 감염 여부나 이메일의 비밀번호 변경 등을 교체해야 되고 결제 계좌 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은 유선이나 팩스로 반드시 확인하는. 아울러 대량으로 주문할 것처럼 속여 자국으로 입국을 유도한 뒤 로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태화강 연어들의 회기 모습인데요. 이렇게 산란을 위해 회기한 연어를 불법 포획한 주민들이 처음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어 포획은 이달 말까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거천 물속에서 어른 팔뚝만한 암수 연어 2마리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사람의 접근을 경계해 돌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한때 오염하철의 대명사였던 무거천에서 연어가 목격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72살 이모 씨 등 2명은 이곳에서 연어를 잡다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이곳 무거천에서 지난달 30일 밤 10시쯤 낚싯대와 뜰채를 이용해서 연어들을 잡았습니다. 70cm짜리 3마리, 50cm짜리 2마리 등 모두 5마리입니다. 울산시는 조사를 거쳐 이 씨 등 2명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은 11월 말까지인 연어 포획 금지 기간에 연어를 잡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두 건씩 불법 포획하는 사람이 있는데 10월부터 11월 2달 동안만큼은 절대로 포획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회기 연어는 지난달 19일 처음 발견됐고 올해는 지난해 271마리보다 더 많은 연어가 돌아올 걸로 보여 울산시가 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오늘 아침 남구의 한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 차량과 1톤 트럭이 충돌해 원생 9명이 다쳤습니다. 유치원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다 생긴 일입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출근길 도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노란색 유치원 차량은 출입문이 완전히 부서진 채 도로 위에 넘어져 있고 1톤 트럭은 유치원 차량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유치원 차량이 동업탑에서 현대 홈타운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1톤 트럭에 부딪혀 뒤집히면서 원생 9명이 다쳤습니다. 보니까 이게 차가 전복이 돼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도로인데요. 유치원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400여 미터 앞에 유턴구역이 있었지만 미리 불법 좌회전을 한 겁니다. 첫째 신호등에 좌회전 들어가는 걸로 가야 되는데 놓쳐버려가지고 두 번째 신호등에 이제 좌회전이 들어갔는데 그게 언제 보니까 좌회전이 없는 곳이에요. 해당 유치원은 사고가 난 지 5시간이 지나도록 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보고가 안 들어왔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바로 하도록 돼 있는데 언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입니까? 어린이 통학 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차량의 2배인 4.3%. 지난 3월에는 한 원생이 유치원 차량에 매달려 30여 미터를 끌려가는 바람에 7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는 등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대형 트럭은 화물을 싣는 평판 트레일러를 뗐다 붙였다 합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만든 평판 트레일러에 잇따라 균열이 생기면서 운전자와 회사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트럭 운전기사 김정원 씨는 지난달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물을 싣는 평판 트레일러에 1년 만에 또 균열이 생긴 겁니다. 백미러를 보니까 차가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짐도 한쪽으로 쏠려 있고 내려와서 차를 점검하는 도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째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쿠션을 받아버리면 그대로 위로 딱 올라가서 째져버린단 말이죠. 김 씨는 제조결함으로 24톤을 실을 수 있는 트레일러에 균열이 갔다고 주장하는데 김 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을 그래 갔어요. 경정하면 몇 달 못까지 또 그래 가니까 달릴 때도 마음대로 못 달리죠. 제조사는 적재 중량을 넘긴 무거운 화물을 한쪽으로 계속 싣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건교부에서 승인 나왔고 실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 한 군데다 실어버린다 휘어버려요 이거는. 문제는 트레일러 균열이 대형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엔 고속도로에 쏟아진 화물로 차량 11대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나는 등 화물 차량이 많은 울산에선 화물 이탈 사고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균열이라는 게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니겠어요? 자동차에서 균열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울산 곳곳을 다니는 트레일러가 흉기가 되지 않기 위해선 균열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철탑 농성이 보름을 넘기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 직원의 신규 채용을 놓고도 노사 의견이 맞서는데 이 쟁점과 의견차를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산하청에 정규직을 요구하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철탑 농성에 들어간 지 17일째. 노사는 오는 6일 2달여 만에 특별 협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지는 미지수입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산하청 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노사는 판결 해석 범위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회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최병승 씨 개인의 판결로 근로자마다 근로 조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산하청 노조는 근로자들이 최 씨와 비슷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법이 지난달 26일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인 산하청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제시한 이유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한 명의 판결을 근거로 다른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법 파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판결은 상대적인 효력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근로자들은 사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각자가 최병승 씨와 마찬가지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노사가 모두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상당수 산하청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소송을 통한 해결은 사회적인 소모가 큰 만큼 노사 간 자율적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3,000세대를 넘고 있지만 최근 900만 원 이하로 분양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청약이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분양된 북구 불마시티 2차 푸르지오와 중구 반구동의 강변 2편한 세이상은 일부 3순위까지 가기는 돼 있지만 최고 7.3대 1과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600만 원대에 분양된 울주군 윤리보금자리 주택과 우정혁신지구의 호반 베르디움은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시도가 광역교통 환승 할인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개 시도는 울산과 부산, 부산과 창원 사이에 대중교통 환승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연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3개 시도는 또 승용차 유일제 확산을 위해서 공영주차료 감면 지역도 동남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뢰받고 감동 주는 영업맨으로 3,000대의 차량을 판매한 판매 명장이 울산에서 탄생했습니다. 23년간 한 달에 11대꼴로 판매한 현대자동차 김지환 부장을 피프렌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로 소문난 자동차 세일즈 세계에서 판매 누계 3,000대를 돌파한 현대자동차 김지환 부장. 울산에서 처음으로 판매 명장에 등극했습니다. 고객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도와주신 고객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판매 명장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도리어 고객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1989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김 부장은 지금까지 20번 넘게 전국 월간 판매왕을 차지했고 입사한 지 14년이 된 2003년에는 2,000대를 판매해 판매 장인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진솔한 당당함과 신뢰, 그리고 늘 고객 편에 서서 열정을 다한다는 김 부장의 경쟁력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 고객님들은 이제 가지각색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차종, 그리고 또 컬러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객들이 원하는 그 차종에 맞춰서 권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아 2000년에는 위암 수술을 받는 등 아픔도 있었지만 김 부장은 병마를 이겨내고 판매 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판매 4,000대를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판매 최고봉인 판매 명인이라고 칭해줍니다. 그 판매 명인을 향해 가지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우뚝 선 김 부장은 신뢰받고 감동 주는 영업맨으로 4,000대를 판매하는 판매 명인 등극을 목표로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피플앤뉴스 김혜진입니다.
울산지법은 조경업체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청 강모 사무관에 대해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수감했습니다. 법원은 1,4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집의 조경공사를 무상으로 한 추가 혐의가 있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자석에 달린 신발을 신고 있다가 센서가 설치된 바닥을 밟는 수법으로 가짜 석유를 팔아온 주유소업주 46살 장모 여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부터 남구 서남동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가짜 경유 108만 리터를 팔아서 1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4분쯤 북구 명천동의 한 도로에서 35살 서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5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전조등이 꺼지고 엔진 출력이 떨어져 갓길에 정차하던 중 엔진룸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는 서 씨의 말에 따라 엔진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북구 연암동 병영자연유치원 인근 공터에서 도축장으로 가기 위해 차로 옮기던 소가 탈출해 1시간 30분가량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주인 73살 이모 씨가 가슴과 다리를 다쳤고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유학 알선업자의 유학생 상대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7건이던 울산 지역 유학 알선 피해 신고가 올 들어 13건으로 급증했지만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8일 실시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울산에서는 지난해보다 400명 줄어든 15,500명이 응시합니다. 수험생들은 하루 전인 7일 오전 11시에 출신 고등학교나 울산시 교육청에서 열리는 예비 소집에 참가해 수험표를 받게 되며 수능 당일 26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어제까지 대게 금어기가 끝나면서 울산 앞바다에서도 오늘부터 대게잡이 조업이 재개됐습니다. 울산 수협은 방어진과 강동을 중심으로 30여 척의 대게잡이 선박이 조업에 들어갔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이른 철이라 대게 수확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남은행이 울산 야구장에 설치할 22억 5천만 원 상당의 전광판 3개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야구장은 4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 2월까지 울산 체육공원에 관람석 12,000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태화강 연어 회기를 축하하는 제5회 태화강 생태문화 한마당이 오늘 태화강 둔치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태화강을 소개하는 19개 부스가 마련돼 연어 탁본뜨기와 미꾸라지 옮기기, 물고기 모형 낚시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86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과 울산시 점자도서관 개관 6주년을 기념한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전달, SK에너지 아우름 봉사팀의 후원금 전달, 해인학교 예글이나 합창단의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보인 방구대 암곽화와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과 사랑을 소재로 한 7인 무용단의 AD 암곽화가 오늘 문예회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공연은 무용협회 김혜섭 지회장과 고 체조부가 특별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이성미 캐스터, 주말에는 추위가 풀릴까요? 네,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낮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방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빨래나 세차하시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겠는데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따뜻한 물과 차로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4도, 전주가 2도가 되겠고 한낮에도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시작된 비는 월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12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결산 특가로 카드 무이자로 혜택까지 챙기면서 전자제품을 가볍게 산다.